자, 매주 수요일 금요일까지 이 시간 누구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이 시민들 가까이 고민하고 연구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죠.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연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의 권혜영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근로 실태에 대해서 이제 처우를 이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되는. 근데 이제 함께 고민해야 될 게 재원 현황과 이 처우 개선을 이렇게 같이 맞물려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런 부분이 이제 고민이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처우 개선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재원이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은 좀 제외하고 이제 좀 생각을 하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이었죠. 이제 처우 개선 근로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좀 처우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처우를 받는 이제 현황과 관련해서 가장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제 제공 기간 그리고 지자체별로도 이제 그리고 수행 기간에 따라서도 이분들이 받는 이제 복리 후생의 차이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 지침상에 그런 내용이 없어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제 지침상에서는 이제 시도나 이제 시군구 차원에서 이제 관련한 이제 수당, 그러니까 복지 포인트든지 저희가 뭐 명절 수당이든지 가족 수당이든지 이런 다양한 수당들을 이제 그리고 이제 복리후생 등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이제 명시를 하고 있지 이거를 이제 강제성을 띠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산이 있어서 주면 그만, 이제 내가 예산이 없어서 못 줘라면 이제 그만. 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느 지자체에서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련한 수당을 받을 수도 있고 관련한 수당을 이제 받지도 못할 수도 있고 이제 같은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복리 후생의 차이가 좀 발생되는 부분을 좀 이게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리가 생기면 B에서 근무하던 분이 A로 이직하고 그러고 싶어 하겠네요. 그렇게 이제 하고 싶은데 이제 아까 제가 좀 뒤쪽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게 그 이동하시는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살고 계시는 지역이나 이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거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희망을 하시지만 이제 그렇게 가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런 내용에서 잘 이렇게 공개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몰라서 못 가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전담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사이에도 원하는 처우 개선 방법은 분명히 다르겠죠? 네,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담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전담 사회복지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안정적인 일자리나 이제 급여 인상과 관련한 좀 지원 요구를 좀 높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기간제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서비스 제공 기간에 이제 이 전담 선생님들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다른 정규직 선생님들 계시다 보니까 이제 다른 정규직 선생님들과 이제 수당 이런 거에서 좀 차이가 나는 점에서 좀 불합리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좀 높게 나타났고요. 이제 생활지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그 임금 수준이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좀 임금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으면서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교통비 지급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리긴 했지만 이제 생활지원 선생님들이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용자 집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도보로 이동을 하시는 거리도 있지만 그 교통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이제 버스를 이용하신다거나 이제 부득이하게 무거운 짐을 들어야 될 경우 이제 택시를 이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교통비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 이제 별도로 수당이 없기 때문에 아까 그 받았던 기본급의 교통비를
이제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음. 그래서 안 그래도 낮은 임금인데 이제 이렇게 교통비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더 임금이 낮아진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서비스 이용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우리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아줌마 이제 이렇게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 개선도 조금 필요하지 않냐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자,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인천시에서 이제 전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대상으로는 이제 건강검진비나 이제 복지 포인트나 이제 급량비 등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생활지원 선생님들이 이제 ICT 통신비라고 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돈으로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ICT 기기를 이용할 때 그 네. 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 이제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제공기관 이게 인천시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거지 이제 시군구나 제공기관 차원에서는 이제 지원되는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모든 동일한 이제 종사자라고 해서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시군구 차원, 지자체 차원 그리고 이제 제공기관별로 다 다른데 이게 저희가 이제 제공기관 수준까지는 좀 조사하기가 힘들었고요. 이제 광역시도 차원 그리고 지자체 그 기초 지자체 차원으로 좀 구분해서 내용을 좀 살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례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담 사회복지사 대상으로 이제 복진 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제 활동비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생활지원 선생님들은 이제 활동비 개념으로 수당을 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담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제 처우 개선비를 지급을 하고 있지만 네. 이제 생활지원 선생님들은 이제 별도로 지원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구도 이제 전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오히려 이제 없는데 이제 생활지원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제 통신비를 이제 지원을 하고 계셨고요. 이제 광주 같은 경우 이제 전담 사회복지사와 그리고 생활지원 선생님들에게 이제 특별 수당 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수당을 지원을 하고 계셨고, 근데 대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전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제 특별 수당이나 이제 명절 수당, 이제 통신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생활지원사 선생님들 대상으로는 이제 교통통신비, 이제 명절 수당을 이제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전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이제 자격 수당이랑 이제 처우 개선 수당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생활지원 선생님들에게는 이제 별도의 이제 수당이 지원되는 거는 이제 없는 걸로 이제 조사가 됐었죠. 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지역마다 이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지금 뭐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뭐 또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천차만별이지만 지자체마다 뭐 상황은 다르겠지만 단순 비교도 어렵겠지만 이 좀 독특하고 또 뭐 이미 지원된 내용 말고 또 지자체마다 다른 어떤 수혜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까? 지원 조건들이? 지원 조건은 별도로 없고요. 이제 아까 네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풍족한 지역에서는 이제 그만큼 많이 지원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산악지대나 이렇게 조금 접근성이 떨어진 데는 아무래도 이제 인력을 계속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관련 수당을 이제 계속 지급하는 상황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까는 이제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제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오히려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지만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제 지원을 하고 있거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좀 많이 있죠. 그걸 좀 통일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왕이면. 그렇죠. 이게 동일한 업무를 하시다 네네. 보니까 이게 같은 기준이 지침이 내려오면 좋을 텐데 이제 지침상으로는 이제 예산상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생활지 지원사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구에 살고 있는데 동구의 생활지원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지역을 바꿔서 지원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에 사시는데 이제 동구에 네네. 계시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냐? 네. 이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하는데 이제 비용이 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동하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시는 거라서 그 근무 시간 내에 이제 이동 시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제를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러면 그 지자체별로 이분들이 소속이 돼 있는 건 아닌가요? 지자체별로 소속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공기관이 지자체별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네네. 소속은 되어 있는데 이제 꼭 내가 서구에 사는 사람이라서 꼭 서구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돼. 이거는 아닌 거죠. 이제 네네. 그 근로 실태나 근로 환경에 따라서 이제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는 거지 이게 꼭 딱 제한돼서 이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사회복지는 용어만큼이나 체계도 복잡한 듯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광역 지원 기관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던데 이건 뭘 뜻하는 건가요?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제공기관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제공기관은 말 그대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이제 제공하시는 이제 기관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저희 인천시에 이제 제공기관을 관리하고 이제 평가하고 이제 관련 종사자들을 교육하는 이제 광역 지원 기관이라는 곳이 이제 한 군데 이제 설치가 돼서 이제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인천시에 있는 그 24개의 제공기관을 전반적으로 이제 총괄하고 관리하고 이제 계획을 하는 이제 곳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이 광역지원기관에서도 이제 그 종사자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총괄하고 관리하는 기관이면 오히려 처우가 좋아야지 하지 않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솔직히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들이 임금이 인천시에서는 이제 생활임금 수준으로 받으시고요. 이제 이게 다른 지자체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임금 수준으로 받으시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시급이 11,400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냥 전담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임금 수준이 높은 거 아니야라고 좀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데, 이분들이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네. 전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경력에 따라서 임금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일괄적으로 생활임금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제 경력이 올라가시더라도 똑같이 이제 생활임금 수준으로 받고 계시는 거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신규자나 이제 경력자나 이제 계속 똑같은 이제 임금을 이제 받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사업을 총괄하는 이제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게 경력이라든지 이제 전문성을 계속 갖고 가시는 분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계속 경력에 따라서 급여가 이제 올라가질 않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계속 그 동일한 업무를 똑같이 장기간에 근무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이런 생활지원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광역지원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처우가 조금 좋아져야 이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 연구를 하시면서 이제 많은 걸 느끼셨겠지만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뭐 정말 종교라고 싶은 이런 얘기는 꼭 좀 내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뭐 바라는 얘기 같은 거 하나 해주시죠. 네, 이게 그동안 이제 이렇게 라디오에 나오면서 이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고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었는데요.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이나 이제 앞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분들이 이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이제 무엇이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아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근로 실태 그리고 어떤 근로 환경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이제 공유를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제 묵묵히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계시는 이제 많은 돌봄 서비스 종사자 분들이 계시다라는 걸 이제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자부심을 갖고 본인의 업무에서 이제 본인의 능력을 이제 발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좀 더 좋은 이런 사회가 되길 바라고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좀 마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님을 자녀 대신해서 열심히 케어해주고 계신 우리 전담 사회복지사 여러분 또 생활지원사 여러분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박수 한번 그분들을 위해서. 네. 아무튼 이런 또 좋은 연구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새로운 정보를 또 얻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도 드리고요. 앞으로 또 좀 더 좋은 연구 많이 해주셔서
또 다시 뵙는 그날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